6번 문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1시간 20분 만에 숙제의 9분의 4를 했을 때 같은 빠르기로 남은 숙제는 몇 시간 몇 분 만에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네요. 1시간 20분. 주어진 조건을 한번 잘 살펴볼까요? 1시간 20분 동안에 숙제의 9분의 4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1시간 20분 만에 숙제 9분의 4를 했다면 남은 숙제는 비율이 9분의 5겠네요. 그렇죠? 전체를 1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9분의 9로 봤을 때 남은 숙제의 비율은 9분의 5개로 5 됐군요.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이거를 머릿속에다가 기억하고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자, 1시간 20분 만에 숙제 9분의 4를 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친구가 이렇게 풀었습니다. 자, 선생님, 1시간 20분은 80분이잖아요. 맞아, 맞아. 1시간 20분은 60분에 20분을 더했으니 80분이지. 이렇게요. 그런데 선생님, 9분의 4를 했을 때 80분이잖아요. 그러면 9분의 1만큼을 했을 때, 숙제에 9분의 1만큼을 했을 때, 9분의 1을 했을 때는 시간이 얼마 걸리게요? 오, 9분의 1을 했을 때는 그럼 80을 살아나누면 되겠다. 그쵸? 그래서 20분 동안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자, 9분의 5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숙제의 9분의 5는 20에다가 5배를 해서 100분이죠. 이렇게. 맞죠? 네, 답이 나온 거죠. 100분은 1시간 40분. 그치? 아, 이렇게 우리가 주어진 자료를 보고 비교를 해가면서 9분의 1을 찾고 9분의 5를 찾아서 남은 숙제에 필요한 시간을 구할 수 있었네요. 그쵸? 네, 잘했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또 선생님을 해보고 싶으냐면 이런 방법도 있지만 얘를 방정식, 비례식 형태로도 한번 풀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80분의 시간이 걸려서 숙제를 한 것과 또 앞으로 남은 게 몇 분인지 몰라서 80분하고 몇 분 이렇게 해서 비례식을 만들어 보려고요. 9분의 4와 9분의 5는 4대 얼마요? 5잖아요. 그쵸? 네, 9분의 4. 이미 해버린 거 9분의 4. 아직 남은 거 9분의 5. 간단한 자연수의 비를 고치면 전항과 호항에 얼마씩을 곱해서요. 9씩을 곱하고 나면 간단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대 5 이렇게 해요. 그러면 쉽죠? 네. 이 단계에서 이미 선생님 여기 관계 있죠? 전항이 20을 곱하면 80을 20으로 나누면 4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자, 호황도 똑같은 비율로 이렇게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 20을 곱했으면 여기다도 20을 곱해가지고 100분이에요.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간단하니까 이거는 눈에 확 보이니까 이렇게 또 했죠. 또 어떤 친구는 선생님 저는 말이죠. 80분인데 네모분은 4대 5 이렇게 한 거를 네모 곱하기 4는 80 곱하기 5와 같잖아요.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으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4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20이에요. 그래서 얘는 100분이죠. 이렇게 수와 식으로, 수학식으로, 등식으로 만들어서 방정식으로 푸는 친구들도 있죠. 다 훌륭한 계산 방법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6학년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곧 중학생이 될 거고,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수업하면서 어때요? 방정식으로 풀어보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미지수가 있는 등식, 모르는 어떤 수를 방정식으로 이렇게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면 또 중학교 과정 가서 배울 방정식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니까 또 꽤 유익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또 풀어보고 이렇게 식으로
등식으로 또 풀어보는 것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뭐지? 그 다음 문제는 A와 B의 집은 1.9km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B가 8시 16분에 집에서 나와서 A 집 방향으로 출발했고요. A는 4분 뒤인 8시 20분에 집에서 나와서 B의 집 방향으로 출발했답니다. 그리고 A의 분속 알려줬고요. B의 분속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뭐 하라고 그랬느냐면 두 사람이 오전 몇 시 몇 분에 만나게 될지 만나는 시각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런 문제네요. 그쵸? 우리가 지난주 문제에서는 몇 분 만에 만나냐 그래서 걸리는 시간을 물어봤잖아요. 그쵸? 근데 그 문제랑 뭐 특별히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 비슷한 문제고 모르는 게 이제 몇 시간이었는지 지금은 몇 시 몇 분인지 어떤 딱 정확한 시각을 구하라는 문제일 뿐이에요. 자, 1.9km 그리고 뒤에 분속은 미터 단위가 안 맞죠? 단위를 맞춰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으니까 1.9km를 1900m로 바꿔서 계산해야 되겠구나. 먼저 정리해 놓고 B가 출발한 시각과 A가 출발한 시각이 4분 차이가 나는구나. 그렇죠? 4분 차이가 나는구나. 그러면 B는 4분 먼저 출발했으니 4분 동안 꽤 걸어와 있겠구나. 이런 것 정도는 머릿속에다가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이 두 사람의 집이 지금 떨어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떨어져 있죠. 얼만큼 떨어져 있다고요? 거기 나와 있죠.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1.9km요. 그렇죠? 1.9km. 그래서 1900m가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A, B 두 사람이 있는데 A가 이쪽에서 출발해서 이쪽으로 간다고 합시다. B는 이쪽에서 출발해서 A 쪽 방향으로 간다고 합시다. 그런데 A는 출발 시각이 8시 20분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8시 20분에 출발했다고요. B는 8시 16분에 출발한 거예요. 그럼 B는 8시 20분쯤 되면 요만큼 와 있겠어요. 그쵸? 8시 20분에 이미 일정한 거리로 와 있겠어요. 자, B의 속력은 분속이 지금 70인데 70 곱하기 4분만큼 와 있겠네요. 그쵸? 네, 47에 28, 280m를 와 있겠네요. 그리고 나서 8시 20분에는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서로를 향하여 1분당 한 사람은 65, 한 사람은 70으로 오겠다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A가 조금 분당 5m가 늦기는 하지만 그리고 B는 먼저 출발했으면서 또 분속이 더 빠르기도 하네요. 그쵸? 자, 어쨌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걸리는 시간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자, 이거는 어떻게 구하는 걸까요? 65하고 70 곱하기 우리는 여기서 그 두 사람이 8시 20분부터 두 사람이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 있죠?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을 구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걸린 시간을 뭐라고 할까요? 자, 우리 방정식도 배우고 있으니까 X분 해볼까요? X분 동안 둘이 마주보고 왔단 말이야. 1분에 135m씩. 그런데 사실은 B는 이미 얼마만큼 와 있었느냐면 70 곱하기 4만큼 280m만큼 와 있었다는 거지. 자, 그리고 전체는 1900m라는 거예요. 그럼 같아야지. B가 4분 먼저 온 그 거리와 그 거리에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면서 간격을 좁혀가면서 1분에 135m씩 온 그 거리 둘이 딱 만났을 때 그 거리 모두 합한 게 1900m겠죠. 네. 그러면 이제 등식이고요. 양쪽에서 280을 뺄 거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135 곱하기 x일 거고요. 280을 뺐으니까 300을 빼고 20을 돌려주면 또 되겠고요. 됐죠? 그리고 잘 봐봐. 135는 1하고 3하고 5를 더하면 9잖아. 1620은 1하고 6하고 2하고 0을 더하면 9잖아.
모두 다 9의 배수인 거야. 9로 나눠진다는 뜻이야. 그치? 더더군다나 끝자리가 얘는 5인데 얘는 0이고 5의 배수도 되네. 9의 배수도 되고 5의 배수도 되는 거구나. 좋아. 그러면 차근차근 한번 해보지 뭐. 그치? 5로 먼저 나눠볼까? 5가 더 나누기 쉬우면 5, 20, 5, 7에 35. 5, 35, 5, 20, 5, 4, 20. 그럼 27 곱하기 x가 324라는 걸 알았네요? 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9로 나눕니다. 9, 3, 27. 9, 3, 27. 9, 6에 54. 와우. 3하고 36이 또 3으로 나눠지네. 3, 1은 3, 3, 1은 3, 3, 2, 6, 5, 10이다, 12.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왔다. 그치? 이쪽은 x만 남고 이쪽은 12만 남았네. 그러면 12분 동안 서로 마주보면서 걸어왔구나. 그치? 그래. 그래서 여기서 딱 만나는 그 순간에 여기 서로 걸어온 시간이 걸린 시간이 12분 걸렸다는 거 아닌가요? 그쵸? 언제로부터? 8시 20분부터 12분 후에 둘이 만나요. 그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답은 8시 32분에 만납니다. 라고 답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네.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문제를 하나 해결했고 또 8번 문제 볼까요? 8번 문제는 수들이 쭉 일정한 규칙으로 늘어서 있네요. 이런 걸 수열이라고 한다고 했죠. 수들이 쭉 열을 지어서 서 있는 거지. 자, 그리고 얘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이렇게 부르기로 했죠. 자, 그런데 24번째 항에 오는 수는 얼마냐고 묻는 그런 문제. 자, 우리 이거 24번째까지 계속 더해 가기는 조금 번거로워요. 그래서 우리는 수학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마음을 먹어야지. 그치? 자, 보자. 그렇다면 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일정한 규칙이 있어요. 네 번째 항, 따다단, 딴딴딴딴딴딴딴 몇 번째 항, 24번째 항을 찾으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얼마씩 커지고 있더라? 4씩 커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치? 아, 그러면은 4단이면 좋겠잖아요. 4단. 4부터 시작하는 4의 배수.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가 임의적으로 얘는 첫 번째 항은 4 곱하기 1. 4씩 커지니까 우리가 좀 보기 편하게 4 곱하기 세 번째 항이면 3. 4 곱하기 네 번째 항은 4. 이렇게. 그럼 24번째 항은 4 곱하기 24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쵸?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해보았죠. 그런데 사실은 얼마부터 시작했지? 1부터 시작했지. 그치? 1부터 시작했어요. 1부터 시작했어요. 1부터 시작해서 4씩 커졌거든, 이렇게. 실제로는 이렇잖아요. 그렇다면 얘랑 얘의 차이는 얼마야? 3 차이 나는 거지. 그치? 4, 2, 8에서 3 빼면 5 되고, 그쵸? 4, 3, 12에서 3 빼면 9 되고, 4, 4, 16에서 3 빼면 13 되고, 그렇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그 답도 이제 나오네요? 4 곱하기 24에서 뭘 빼면 돼요? 3을 빼면 우리가 원하는 그 24번째 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쵸? 그렇죠? 네네. 그렇게 하면 돼요. 4 곱하기 24 빼기 3 이렇게. 그러면 24번째 항이니까 그냥 24를 곱해갖고 3 빼면 얼마나 좋겠어요. 빠르게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4, 4, 16, 4, 2, 8 해서 96에서 3을 빼는 거로군요. 그러면 93, 24번째 항에 올 그 수는 93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 할 때 다른 방법으로 푸는 친구 있었어요. 있었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방법으로 풀 생각을 할지도 모르지. 자, 지금 우리는 4 곱하기 24에서 얼마? 3을 빼가지고 93이라는 수를 얻었는데 다른 친구, 옆에 있는 다른 친구는 이렇게 했어. 선생님, 1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4씩 4씩 24번째니까 23번 갔겠죠?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것도 좋아요. 이것도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1 더하기 92 해서 얘도 역시 93이 나오기는 매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좋은데
어떤 때는 문제가 몇 번째 항에 24번처럼 24번째 항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몇 번째 항인가요? 라고 묻는 경우도 있거든. 몇 번째 항인가요?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지우고 몇 번째 항이 93인가요? 이렇게 물을 때도 있어. 그러면 우리는 식이 지금 비교를 한번 해볼까? 우리가 지금 좀 전에 했던 걸로는 4 곱하기 24 빼기 3 해서 93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몇 번째 항이냐고 묻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여기를 이렇게 네모로 둘 거잖아. 여기를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여기를 네모로 뒀을 때 얘를 이렇게 네모로 두면 네모를 구한 다음에 24번째가 되려면 2를 더해서 써야 되잖아. 그치? 음.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계산을 하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23을 구했거든? 23을 구했는데 답을 23이라고 쓰는 거야. 몇 번째냐고 물으면 답은 24, 24번째 수예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지? 음. 그런데 이 문제를 만약에 이렇게 아래식으로 푼다면 어떻게 돼? 우리는 이 문제를 여기를 x로 놓고 이렇게 풀어가지고 여기를 몰라요 몇 번째인지 이렇게 몇 번째인지 몰라요 이렇게 풀어가지고 그냥 x가 바로 24 나올 거잖아. 그럼 24번째 항이에요 라고 답하면 별 실수를 안 할 텐데 만약에 이렇게 풀게 되면 23이 나오면 그냥 23을 바로 쓰는 경우가 생겨서 선생님이 요 식을 추천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9번 문제인데 9번 문제 이 문제 풀면서 선생님 기억하기에 선생님 이거 보조선 그어서 사각형을 색칠된 사각형을 나눠가지고서 삼각형 두 개로 구하는 문제가 맞지 않나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한 친구가 선생님 근데 왜 오른쪽은 5고 왼쪽은 6이에요? 세로 길이가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거는 그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위쪽에 있는 이 변과 위쪽에 있는 이 변과 아래쪽에 있는 이 변이 서로 평행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냥 여기가 90도고요. 여기가 90도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세요예요. 그래서 한쪽이 더 길고 한쪽이 짧은 것에 대해서 이상해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원래 그렇게 생긴 사각형이야.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네요. 그럼 이 문제 풀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보조선을 긋는데 어떻게 그으면 좋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긋지, 이렇게. 이렇게. 그치? 이렇게 그어서 어떻게 할까요? 4를 밑변으로 하고 6을 높이로 하는. 왜? 여기가 지금 4라고 하는 밑변에 연장선을 쭉쭉쭉 그어서 남은 꼭지점하고 이렇게 수선을 그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둔각삼각형의 높이는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4cm가 밑변이 되고 6이 높이가 되는 이런 1번 삼각형 하나랑 그다음에 2cm가 밑변이 되고, 그쵸? 2cm가 밑변이 되고, 그 다음에 이 2cm의 연장선을 긋고, 이 남은 꼭지점하고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는 여기 이 선, 여기 5cm, 얘를 높이로 해서, 둘 다 둔각이라서 그래요. 얘네 둘을, 하나는 밑변, 하나는 높이 해가지고 2번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둘이 더해주면 되겠죠. 네, 그런 방법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삼각형과 2번 삼각형의 넓이를 더해줍니다. 1번 삼각형은 4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일 거고요. 2번 삼각형은 2 곱하기 5 곱하기 2분의 1이네. 그치? 약분하고, 약분 미리 하고, 그러면 4, 3, 12, 약분하고, 5네. 이렇게 간단한 답이 나왔네요. 그쵸? 네. 여러분들이 요즘에 선생님한테 묻지 않고서도 너무나 문제를 척척 풀고 있어서 정말 기특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약간의 코치만, 여러분들이 혹시 잊어버린 게 없나, 실수하는 게 없나, 좀 도와주려고 대기하는 중이에요. 자, 봅시다. 문제 10번 한번 볼까요? 문제 10번.
자, 위에서 본 모양과 앞에서 본 모양을 알려줬어요. 평면도형으로 알려줬네요. 위에서 보면 동그랗게 보인대요. 아, 이거 360도 회전한 모양이네요. 그쵸? 네, 동글동글 동글하게 생긴 거야. 원기둥인가? 원뿔인가? 군가? 뭐, 그쵸?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앞에서 보니까 뭔가 뾰족한 게 보이네. 그치? 앞에서 보니까. 이건 뭐지? 상상이 가나요? 입체도형이라고 해요. 그쵸? 예. 자, 이 문제 해결해 봅시다. 이렇게 생긴 이 도형, 위에서 보면 원이 보인대요. 그러면, 밑면이 원이겠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이 원 있잖아요. 반지름이 얼마인? 반지름이 5cm. 이 원이겠구나. 그치? 원이겠어. 그리고 얘는, 원기둥을 이렇게 싹 사선으로 잘라놓은 모양인 것 같아요. 봐봐요. 여기가 이렇게 통나무 같이 생긴 이거를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잘라놓은, 원기둥은 이런 식으로 잘라놓은 거예요. 뭔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부피를 바로 구하는 것보다는, 어, 얘를 어떻게 해주지? 똑같은 애를 하나 위로 하나 더 씌울까? 그래도 될 것 같지 않나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물론, 뭐, 윗부분, 잘라진 부분만 또 채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여기가 지금 어떻게 돼요? 이렇게 10cm랑 평행이 되게 하면 여기도 10cm겠지? 그 다음에 여기 45도가 괜히 나온 건 아니지? 여기가 45도면은 여기가 10cm면 여기도 10cm라고 알려준 거다.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6cm고. 이렇게. 자, 그러면은, 한쪽을 조금 채워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조금, 그냥 쉽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여기 6cm만큼을 여기다가 더 연장을 하고 이쪽은 16cm만큼을 쭉 연장을 해서 뭐 하자는 거냐면 똑같은 애를 하나 더 붙일 생각이에요. 자, 여기에 이렇게 원기둥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알았죠? 네. 자, 지금 여기는 이런 식으로 잘라져 있지만 우리는 얘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마치 어때요? 처음부터 이렇게 있었던 것처럼 계산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모든 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하는데? 아이고,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잖아요. 그렇죠?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여기서 밑넓이는 원이라서 그치? 원이라서 원넓이 곱하기 높이 하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원의 넓이가 지금 반지름이 얼마인가요? 반지름이 5cm겠죠? 그쵸? 네. 그래서 5cm. 5cm 곱하기 5cm 곱하기 원주율은 3.14로 하라 했으니 3.14 곱하기 높이가 지금 얼마가 됐냐면 여기 위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높이는 얼마가 됐어? 22cm가 높이가 되었네요. 자, 높이는 22야. 그런데 우리는 반토막만 구할 거라서 곱하기 뭐까지 할 거야? 2분의 1까지 할 거야. 자, 이렇게 했습니다. 약분할 거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약분하려고요. 이렇게요. 그쵸? 네. 그렇게 하고 계산해 볼까요? 얘는 25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25에 3.14를 곱하는데 25 곱하기 3을 하나 할 거고요. 나눠서 하려고요. 25 곱하기 0.14를 할 거야. 0.14를 하는데 0.14를 하는데 계산을 조금 더 쉽게 해보려고 지금 노력하는 거예요. 자, 얘는 75가 틀림없죠? 네, 75. 얘는 어떻게 하지? 얘는 0.14를 반으로 갈라. 그러면 25는 50이 되면 되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면 얘는 50 곱하기 뭐 할 거야? 0. 반으로 갈랐으니까 0.7이 됐을 거 아니야. 그치? 50 곱하기 0.07은 얼마지? 350이지. 그리고 소수점 아래 두 자리 만들어주니까 얼마? 3.5겠는데? 그치? 맞지요? 얘는 75. 얘는 3.5. 둘이 더했더니 얼마?
78.5. 78.5의 11배로구나. 그치? 78.5의 11배. 78.5의 11배 우리 이런 거 5학년 과정할 때도 되게 많이 했고 하니까 11배는 쉽게 하는 방법이 있었던 거 자꾸 써먹자. 이거 어떻게? 7, 5. 7하고 8 더해서 15. 8하고 5 더해서 13. 그치? 아, 그러면 8, 6, 3, 5네. 그치? 그렇잖아. 11배. 7,785 곱하기 11은 7,850. 7,850에 또 한 배니까 785 이렇게 더하는 거잖아. 그치? 곱하기 11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더하는 거잖아. 10배하고 한 번 더. 근데 이렇게 세로로 더하다 보니 우리가 알게 된 내용이 여기 지금 써 있는 요거잖아, 요거. 그치? 요거. 이거 7. 맨 앞에 있는 7 쓰고, 맨 뒤에 있는 5 쓰고, 얘네들이 더해서 15면 10 올려서 5 쓰고, 그 다음에 둘이 더해서 13이면 10 올려서 3 쓰고, 그래서 한번 정리해주면 돼. 그래서 8,635야.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소수 첫째 자리까지 있는 수잖아요. 78.5. 그래서 0.5 해주면 되잖아요. 863.5 이렇게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게 뭔가 싶었던 원기둥을 쪼개놓은 형태의 도형의 부피도, 입체 도형의 부피도 구해볼 수 있었군요. 자, 여러분 늘 이렇게 열심히 해주고 또 학년이 올라갈수록 우리가 문제를 매일매일 이렇게 꾸준히 10문제씩 푸니까 여러분들 실력도 굉장히 좋아지는 걸 선생님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꾸준함이 최고의 실력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 끝까지 열심히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성실한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안녕.